오히려 이 겨울철 사고가 많이 날 때 보험 관련 업종을 좀 매수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슈는 오늘 신용카드에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신용카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신용카드를 이 체크카드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이 직불카드 사용에 비해서 4배에 해당하는 비용 낭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 더 무분별한 소비를 하게 되니까 이런 통계가 나온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우선 이런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수수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발급 비용 자체도 일반 직불카드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수수료 자체로 봤을 때, 직불카드나 이런 거 사용액에 비해서 4배 정도 해당하는 거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신용카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고 안 쓰는 경향이 있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비용 낭비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근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1인당 연간 55만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금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간 55만 원이라는 거 물론 그것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절대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아무래도 이 카드 업계에도 굉장히 어렵고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 카드 수수료 인상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사회적 비용이 더 낭비가 되게 되겠죠. 그 부담은 당연히 누가 지냐면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그 카드 수수료를 결국에는 부담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대응책으로 뭐 이렇게 나왔던 것이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체크카드를 썼을 때 그 혜택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직불카드를 쓰고 있는데 어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회사를 광고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는 제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을 때는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나 신용카드 업계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용카드에 대한 제재 방안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궁금해집니다. 우선은 신용카드 업계는 좀 타격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신용카드가 아무래도 타격을 입게 됐을 때는 분명히 신용카드사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수료 인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정확히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면 정부의 제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발급 제한을 건다든지 최근에도 그런 발급 제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걸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정부 업계도 그런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그런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한 크게 피해 의식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 업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이제 대비해서 반대로 좋아지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보안이다 뭐다 하면서 보안의 중요성으로 해서 IC카드 발급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신용카드가 전환되고 체크카드도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성장성 자체가 갑자기 가팔라진다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그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 IC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첫 번째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상대적 뭐 그런 반사이익은 아니고 상대적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전자결제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이 NFC 관련주들이 물론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못했지만 사실상 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그런 거 근거리 통신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상 비용이 크게 들지 않죠.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다운받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역시나 그런 부분들도 사회적 비용을 낭비를 막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결제주들입니다. 뭐 약간 NFC와는 좀 성격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도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월렛이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에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광고가 실제적으로 TV에서 방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스마트 월렛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 매력은 높아질 것이다. 근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 전자결제주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게임주들이 가면서 또 모바일 결제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슈를 받아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적 추이와 주가 추이를 꼼꼼히 따지시면서 그런 것들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전자결제 관련주, 모바일 결제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네 번째로는요, 증권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 증권업종에 대해서 리포트들이 나온 걸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상승과 더불어서 더욱더 매력이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팀장님, 우선 증권업종 상황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증권업종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업의 주요 이제 수익원이라고 하는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라고 그러죠. 근데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권업계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 구조 조정들이 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불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거래 대금이 안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대안책으로 많은 상품들을 내놓고 했지만 좀 일시적 효과에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증권업계는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연봉 삭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몇몇 그 임원들을 이렇게 만나서 아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봤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증권업 자체를 그렇게 안 좋게 볼 만한 이유는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임직원들의 월급이 낮아진다거나 연봉이 삭감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회사에 남는 이익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주들은 그것을 봤을 때는 환영해야 될 요소인데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삭감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약간은 그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증권업계 불황을 겪게 되면서 뭐 지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 내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한 증권사가 혹은 한 지점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투자 심리 자체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성 개선이 빠르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들 보게 되면 최근에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실제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증시가 상승할 때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증권사들이 큰 폭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시장 대비해서 말 그대로 시장은 그대로인데 경쟁사들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익성 개선이 향후에 경제 회복과 함께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투심이 회복되고 상승 탄력이 만약에 강하게 나온다고 했을 시에는 증권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우려스러운 게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다시피 거래대금도 예년 수준만큼 올라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연말 성과급도 하나도 지급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펀더멘털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도 보험업종과 아까 말씀드렸던가 좀 비슷한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증권업 했을 때 증시가 활황일 때 일단 살려고 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증권업도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는 말 그대로 그렇게 불황을 겪다가 외곽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금융업종들을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그만큼 시장의 그 우려나 이런 악재에 대비해서 버틸 수 있는
자금들이 있는가 아니면 시장 인프라가 그만큼 튼튼한가 그것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그것은 이 증권업종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조업도 그렇죠. 언제든지 위기는 찾아오고 그 위기 속에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냐가 나중에 많은 그 기업들이 파산하고 도산했을 때 그 나머지 시장들을 가져가면서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권업을 선택하신다고 했을 때 일단은 그런 부분들 얼마나 재무 구조가 우량하고 그런 불황을 얼마 정도 기간을 버틸 수 있는가 그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증권사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이 나중에는 탑픽 종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회사들이 사실상 수익성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라든지 지금 최근에 시장 상황을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부분만 여러분들이 지키신다면 차라리 이런 시기에 오히려 나중에 2, 3년 뒤라든지 정확하게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상대적인 그 수익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좋다 할 때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한번 뜯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은 시기 때 투자하는 것이 수익력 올리는 데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게 안 좋다 하는데 오히려 지금 접근하시는 게 나중을 봤을 때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업종 내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형 증권사가 되겠죠. 근데 대형 증권사들 중에서도 제가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역시나 삼성증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물론 대우증권도 우리나라 그 브로커리지 영업의 1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삼성증권도 그 탄탄한 인프라를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증권사들 중에서도 역시나 탄탄하게 가고 있고요. 많은 어떤 증권사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여태까지 이제 보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잡음이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경기가 불황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증권은 상당히 메리트가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보게 되면 물론 증권주도 동반 상승했지만 삼성증권도 약 45,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52,000원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도 보게 되면 물론 증권업종 지수 자체가 지금 긍정적으로 지수 대비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삼성증권은 그거 대비해서도 훨씬 더 오버퍼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9%대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증권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업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대형 증권사 중에서도요, 가장 좀 잡음이 없었던 종목이라고 하네요. 삼성증권 증권업종 내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선정됐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뉴스 우진투자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